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일하는 여성에 주목합니다. 세계 경제 규모 12위의 대한민국. 변화의 대열에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여성 임원의 비율 3.6%.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와 내 이웃의 이야기이자 곧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빛바랜 오랜 사진 한 장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국내 한 대기업 공채 신입사원들입니다. 사진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남성들. 그 가운데 단 몇 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중 한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여성을 찾아 경기도 오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위치한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 음료 공장. 사진 속 여성이 일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찾던 바로 그입니다. 여성 기업 공채가 거의 없던 시절, 그는 무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여성 첫 공채 사원입니다. 한 300명? 보통 그룹 공채 그 정도 뽑으니까요. 한 200~300명 뽑았는데 여성이 한 30명, 20~30명? 10분의 1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룹 공채로 입사한 첫 여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입사 26년 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는 지난 7월 이곳 오포 공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여성 공채 사원에서 또다시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았죠. 와서 보니까 주변의 기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위 분들 반응이 오, 공장장 여자가 왔어? 여성으로는 최초로 공장 전체를 책임지는 공장장이 되었습니다. 그룹 공채 OJT 교육 계획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높은 자리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자리고 어려운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뭐 들어올 때마다 노크하고 들어오고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인사 잘하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내가 이런 자리에 앉아도 되는 건가? 내가 이제 공장장인가 하는 생각을 문득문득 아침마다 합니다. 기업 내 공장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직원만 200명이 넘습니다. 부풀었으니까 TNT 나오겠지. 모든 제품. 보통 공장장은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이 기업은 그에게 중요 직책을 맡겼습니다. 코코넛이랑 잔량 안 생겨요? 네. 여기선 제일 요주의가 내가 볼 때 코코넛인데 코코넛이 잔량 안 생기게 까는 양으로 해가지고 유닛을 그렇게 짜야 될 것 같은데? 예,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년 전이 더 편해요? 네. 지금보다? 왜? 내가 지금 못 해주나? 응? 내가 뭘 지금 힘들게 해주나? 응. 직접적인 상호관계가 아니니까. 그때는 되게 편했고. 보시다시피 되게 좀 젊으세요. 뭐 행동이나 마인드나 다 많이 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맞춰주시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도 일하기가 더 좋고 공장 분위기도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한 그는 입사 후 공장 연구실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격리사원이나 생산직이 전부였던 당시 직제까지 달고 나타난 여자 공채사원. 공장 직원들에겐 익숙치 않았습니다. 저는 공채기 때문에 이제 직급이 우리가 주임이라고 불렀는데 옛날에는 이제 여자들을 부를 때 막 미스진 내지는 진양아 막 이렇게 부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주임이라고 불러달라고, 예, 아니면 진달래 씨라고 이름을 불러달라고. 예, 지금 보면 너무도 당연한 건데 그때는 이런 대답마저도 굉장히 약간 당돌하게 느껴질 만한, 예,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남성 중심적인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여성이라는 전만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쪽 탱커야, 이쪽 탱커야. 물 탱크 여기 사용하고 있고요. 요 위에 원투쓰리. 개장까지는 그렇게 대단한 벼슬이 아닌데 이제 과장부터는 그 당시 시대 분위기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고 90년대 분위기죠. 예. 근데 그 후로도 10년간 제가 개장을 1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동기들이 다 과장 달고 심지어 뭐 차장 달고 부장 달 때까지도 저는 과장이 안 됐었어요. 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진급 안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까지 여성 관리자라는 것 생각 못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동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는 진달래 공장장. 하지만 그 사이 몇 안 되는 여성 동기들은 하나 둘 조직을 떠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아있는, 예, 그룹 공채, 이제 그때 입사했던 여성 공채는 저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이라는 거에서 주는 의무감, 책임감, 그게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쟤를 뽑고 난 다음에 한동안은 여자가 또 없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시기를 못 버텨내면 여자 뽑아봤자 간두더라. 여자들은 이런 시기 못 버텨라는 그 선례를 제가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예, 스스로가 약간 좀 그런 본의 아닌 전사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 것 같아요. 한국 경제를 이끄는 500대 기업의 임원 비율입니다. 90%가 넘는 남성에 비해 여성 임원은 고작 3.6%.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 왜 3.6%일까요? 우리는 이 3.6%에 속한 여성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구경꾼 안 됩니다. 다 가세요, 구경꾼. 저는 29년간 사회생활을 한 허금주 전무입니다. 저는 18년차 상무 윤명락입니다. 저는 86학번 경영학과 졸업했고 황진선입니다. 대표 선우영입니다. 김희준입니다. 여성 선배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동기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최초라서 굉장히 축하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좀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입사했을 때 저희 소원은 대리가 되는 거였어요. 사실 전무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체, 생활용품 소비재 하는 곳에 여자 영업사원이 저하고 저 동기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전체 다 남자였어요. 다.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은 그냥 다른 사람?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네, 저희는 신기한동물 맞아요. 그냥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다닐 정도로 그냥 없었을 때였으니까요. 일이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단순 노동에 한정되어 있거나 취업 기회조차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이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도
점차적으로 늘어갔죠. 남성들만 채용했던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고학력의 여성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여성 인력을 많이 뽑는다는 게 기업들의 발표였지만 정작 서류 전형의 관문을 통과한 여대생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남학생들이고 여학생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있잖아요. 여성의 높은 열망에 비해 진입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평가받는 거는 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업을 지원합니다. 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계가 술이 많고 그런 업무 외적인 활동도 많이 있는데 근데 저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난 그렇게 안 가. 예. 대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성과를 내서 숫자로 인정받으면 되니까. 2016년도에 제가 본부장을 발령받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입사했을 때는 이 회사에서 내가 한번 신화를 한번 쓰고 나와야겠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데 그때는 제가 뭐 여자로서 남자로서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이 회사에서 김희진이라고 하면 걔라고 다 알만한 그런 업적을 내가 꼭 만들어 놔야겠다.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겨울 연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일상생활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직장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CD로 중국어로 더빙이 된 거 있었어요. 제가 그 CD를 통으로 다 외웠습니다. 3개월 만에. 그리고 그때부터 나가서 이제 중국어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출시한 제품이 7,600원? 뭐 그랬거든요. 3,000원대 만두들이 주력일 때니까 굉장히 비싼 제품이긴 했어요. 근데 저희 부서의 부장급 그 남자분이 약간 비웃으시면서 이런 매출을 어떻게 하니? 막 그러셨었거든요. 말도 안 되잖아. 현실성이 없잖아. 그러셨었어요. 20억을 못할 때였는데 그 제품 하나가 100억 이렇게 팔았으니까요. 여성이 아닌 온전한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두세 배 더 치열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도전이 정당한 평가를 얻기까지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가장 힘들었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딱 2번 있었는데 첫 애 낳고 젖 먹이고 이제 회사에 다시 가야 될 때 그럴 때 마지막까지 젖을 다 짜고 냉동실에 넣고 붕대 감고 약을 먹어요. 젖을 말려야 되니까. 그때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아이를 키우고 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저같이 소위 독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 2번에 굉장한 포기하고 싶은, 포기하려고 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부장이었을 때 이제 둘째를 갖게 됐었고 둘째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승진을 한 거죠. 그때 당시 이제 뭐 임신 초기였고, 그런데 뭔가 내가 그런 이제 중요한 자리를 이제 회사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잘 해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거에 많은 생각이 이제 가 있다 보니까 좀 몸을 혹사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주 일요일은 밤을 샜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에 대한 대가인지 태어나서 한 달 동안 되게 안 좋았어요. 그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그때는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종교가 없는데 아이만 괜찮아질 수 있으면 다시 회사 다니지 못해도 좋다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일하는 여성으로서 힘든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 대다수의 여성들은 결국 이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 버티더라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여성들은 이탈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출산 2주 전, 우리는 선영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선영 씨는 3개월 출산 휴가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에겐 4살 첫째 아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놀았어? 네, 오늘 산책도 갔다 오고요. 네. 네, 오늘 낮잠도 잘 잤어요. 키 재는 거 예, 같은데. 예. 신체 계측했거든요. 많이 커가지고. 영원히 인사해주세요. 선생님 인사.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짠! 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2009년에 대학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그해 3월부터 신문사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 동종업계 신문 만드는 일을 11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연예부 기자로서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치며 그야말로 잘 나갔습니다. 일에 열망이 강했던 그는 한때 하루에 기사 20건을 쓸 정도로 그 누구보다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장 인생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은아, 여기 누가 있지? 어? 누구? 서비자도. 뭐야? 엄마는 여운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엄마도 예뻐. 엄마도 예뻐. 고마워.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남자 직원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제가 임신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달랐어요. 남자 직원이 이제 와이프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 저희 팀 내부에서는 약간 당황해해요.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이렇게 딱 느껴졌어요. 가장 왕성하게 일하던 입사 7년 되던 해. 결혼과 출산으로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는 게 더 좋아? 응? 회사 가는 게 좋아? 집에 있는 게 좋아? 집에 있는 게 좋아. 집에 있는 게 좋구나. 엄마 회사 가는 거는 싫어? 응. 왜? 왜 싫어? 밴둥이. 뭐야. 칼퇴를 한다거나 회식을 막 다른 팀의 팀장처럼 그렇게 막 여러 번 잡아서 막 팀에 어떤 사기를 북돋아주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게 막 이제는 후배들 눈치까지 보이기도 하고 당연히 윗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서 저라는 사람이 그냥 계속 좀 조직 안에서 점수가 좀 낮아지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니까 일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좀 저 스스로도 약간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갈등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출산 휴가 동안 처음으로 회사 주변을 찾았습니다. 보름만입니다. 이 길이 진짜 딱 제가 매일 아침에 출근하던 그 길이거든요. 사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길을 걷는 것조차도 좀 힘들었고 특히 지하철 타고 이렇게 막 내렸을 때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힘들었었는데 또 막상 되게 오랜만에 와보니까 좀 좋았던 기억들만 좀 나고 아이 둘. 계속해오던 일을 이어갈 수 있을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딱 생각했던 거는 애 둘 낳고 일하는 엄마 있나? 내 주변에 몇 명이나 있지? 우리 회사에? 아니면 저 회사에 애 둘 낳고 일하는 엄마 몇 명일까? 이제 그거를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40대 여자들이 거의 없네? 왜 없지? 애가 이제 둘이나 되니까 육아휴직까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1년 3개월의 공백? 과연 이 조직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닐까? 이는 2019년 현재 선영 씨만의 고민이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30, 40대 여성 고용률은 최하위. 일가 가정의 기로에서 이탈과 경력 단절을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조직에 남아있는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탈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또 한 명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38살 직장인 현진 씨입니다. 되게 먹을 거 아니잖아. 안 먹을 거면 그냥 한 말이지 설마. 먹죠? 아니. 떼면 아닙니다. 네. 센스 있게 1까지 2가 되고 3이 되길 바라며. 지인들의 축하를 받는 그는 최근 의미 있는 책 한 권을 냈습니다. 하나씩 주려고. 되게 디자인 예쁘게 나온 것 같아. 깔끔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왔다. 진짜. 사인해주세요. 근데 진짜 잘 나온 것 같다. 요거는 사이즈도 되게 나는 내 책에 사인했어 이렇게 내 거. 내가 언니 같은 상사를 만났어야 됐는데. 언니 같은 상사를 만났더라면 내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을 텐데. 이런 선배 만나고 싶다. 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에세이인데 직장 여성에 대한 인식? 뉴스나 미디어에서는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을 좀 종종 받았어요. 여자는 약간 유통기한이 있는 느낌? 나는 30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일이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다 모아서 책으로 낸 게 너무 감격스러워. 그리고 너무 좋았어. 특히 이제 육아하고 이러면서 많이 그만두니까 확실히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별로 없어. 어찌됐건 회사에서 진짜 드문 케이스로 정말 이사나 이런 분들이 여자가 계시지만 사실 여자가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는 게 되게 드물잖아,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소수는 버티고 있고 언니처럼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패션 회사를 다녔지만 패션 회사에서는 젊은 사람을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35 넘는 여자를 보기가 되게 힘들었고 있긴 있어. 위에 자리에 한두 명 있어. 근데 없고 완전 피라미드잖아. 되게 없고 그럴 거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빨리 찾아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회사를 나왔는데 근데 진짜 버티고 있는 사람도 너무 대단한 거지 사실. 저 어렸을 때 그 뉴스에서 인상 깊게 본 게 있었는데 여성 최초 상무 탄생이라는 뉴스를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IT 계열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기사를 보고 아, 나도 언젠가는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30대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여자로서 그렇게 올라간다는 게. 그래서 아, 그게 정말 그때 당시에 그게 뉴스가 날 만큼 정말 위대한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해주잖아. 나 늦어. 첫 책이라는 기쁨과 함께 고민이 깊어지는 밤입니다. 현진 씨는 올해로 14년 차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탈을 고민하게 되는 건 일과 육아 사이에 놓인 여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원에서 20대에는 대리까지 일을 했고 이제 비교적 그래도 빨리 32살쯤에 직급은 팀장이고 직책은 과장으로 지금도 이과장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저의 아래는 대부분이 여자고요. 제 위로는 95%가 남자입니다. 한 35 정도를 기점으로 올라갈수록 정말 여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 디자인 업계는 다들 여자 많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많아요. 정말 많은데 제 위로는 정말 없어요. 저는 그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왕언니. 어느덧 여자들 중 제일 경력 많은 고참으로 불리게 된 그. 한창 일할 때지만 이러한 현실은 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디자인 일 하는 것도 아직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는 좀 몰입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생각이 없는데 저에 대해서 다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세요. 다들 조금씩은. 뭐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애 안 낳을 거 아니잖아. 생각 없는 거 아니잖아. 언젠간 낳겠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잖아요. 언제 하게 될지. 그런 거를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면 저도 불안해질 수 있는 것이고 뭐 여자들에 대한 인식도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60까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누가? 선배가 없기도 하고 롤모델이 없으니까 당연히 길도 없어 보이고. 앞서 이탈한 여성들이 많은 만큼 남은 사람들에겐 롤모델이 없는 현실. 계속 일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조차 쉽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남녀가 평등하지 못한 것은 법 때문인가 아니면 잘못된 인식 때문인가. 두 가지가 다 문제겠지만 잘못된 법이 고쳐져야 할 게 많다는 의견입니다. 남녀 간의 차별이라는 게 일종의 구습에 불과한데 직간접으로 현재에 있던 그 차별 조항을 전부 없애고 또 남성과 똑같이 산업사회에서 크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쯤 그것이 정말로 실현이 될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는데 실현 가능한 것일까요? 160cm 이상의 키, 몸무게 50kg 이하, 용모 단정, 흡사 미인대의 모집공고와 같은 이런 신체 조건들은 사실은 기업체에서 여직원을 채용하는 전제 조건들입니다. 그동안 노동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없애려는 제도적 마련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여자 행원제가 폐지되고 일반 직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자 여자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말 일할만 나는 것 같아요. 우선은 급여가 올라서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승진하는 데 있어서 남녀 차별 없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쁘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30년 동안 얼마나 변해왔을까요? 여성의 경주활동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10년조차 50%대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급별 남녀 현황을 살펴보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이 줄어드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큰 격차를 보입니다. 제가 중간 관리자가 됐을 때에도 이렇게 다른 업체들 이렇게 좀 만나면요. 책임자급을 만나러 왔다고 얘기 많이 하세요. 제가 나오면 아니 말고요. 책임자급을 꼭 만나고 싶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고요. 사실 지금도 있어요. 좀 약간 명함을 드리면 그때서는 이제 이분이 책임자구나 인정하는데 제가 이제 대리가 되고 남성 부하 직원들을 이제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이 친구들은 세월이 지나면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직급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부하 직원한테 항상 존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저희 모든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남성이었고 저는 제가 어디까지 승진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성과를 지속적으로 낸다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편견이 있죠. 성과를 낸다고 하면 뭔가 이제 저 친구가 실력 말고 어떤 다른 특기가 있는 게 아닐까. 네, 뭔가 다른 능력을 발휘해서 저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뒷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내가 그 정도로 매력적인가라고 생각하고 넘겼었고. 그러니까 남성화된 어떤 여성 직장인의 모습을 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성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잘못한 거죠.
여성으로서의 제가 더 노력하거나 아니면 좀 더 힘들었다거나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PD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입사하면서부터 어떤 남성 조직에 맞춰서 남자처럼 일하려고 했고 좀 세 보이려고 했고 안 그래도 됐었는데 한 글로벌 IT 기업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 현장. 관계자 수백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업계 최신 동향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진아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네, 이따가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네. 뭐 이런 리포팅들을 퍼포먼스 마케팅하는 회사들은 PC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진아 씨는 외부 연사로 특별 초대됐습니다. 저는 2000년에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이제 공채 입사를 해서 그 후부터는 쭉 카피라이터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어요. 다음 세션은 저희가 특별히 트위터에서 성공하는 크리에이티브라는 주제로 울프 소셜 클럽의 대표님이신 김진아 대표님께서 이제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프 소셜클럽 대표이고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아라고 합니다. 3040 여성, 한국 여성의 삶은 뭔가 그런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는 어떤 여성의 모습이 많이 보여졌어요. 아닙니다. 저처럼 아니면 여기 오신 많은 여러분들처럼 자신의 일과 성취를 포기하지 않는 여성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3040에. 하지만 광고나 미디어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보여주지 않은 것을 그러면 되게 멋있게 보여주자. 김서영 씨, 그리고 김서영 씨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송은희 씨, 그리고 김유나 씨라는 40대 여성을 보통 그냥 광고 같으면은 좀 그냥 뭐 주인공의 그냥 친구 뭐 이런 걸로 나오는 40대 여성을 굉장히 멋있게 자기의 일과 성취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여성의 연대를 한 번에 한 어떤 컨텐츠 안에서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꿈은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카피를 붙였고 이번 경력을 인정받아 선 자리인 만큼 감회가 남다릅니다. 또 제가 작업에 참여했던 그런 크리에이티브를 발표할 수 있어서 저도 참 뿌듯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좀 자부심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장하다 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아 씨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여성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열었습니다. 진아 씨는 이전까지는 큰 광고 회사에 다녔습니다. 저는 하루 만에 그냥 사표를 썼거든요. 안정되고 좀 크고 인센티브도 잘 나오고 연봉도 높고 이런 조직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10년 차이고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딱 30 후반, 30 중반 많이 만들어졌죠. 진아 씨는 일 잘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만의 색깔로 만드는 광고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남들보다 일찍 팀장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8년 차였어요.
그래서 사실 8년 차면은 굉장히 빠른 승진이었고 파격적인 인사였어요. 소위 말하는 그런 미친처럼 일만 했죠. 고속 승진에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던 진아 씨. 그런데 왜 사표를 쓰고 회사를 나왔을까요? 기업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실력이 있으면 남녀를 떠나서 올라갈 수 있고 뭐 그런 걸 믿었어요. 근데 막상 정말 중요한 승진의 상황에서 저보다 퍼포먼스도 떨어지는 그런 남자 동료에게 밀리고 나서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때 본부장은 그가 사실 그 남성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가정도 있고 뭐 애도 낳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 먼저 올리자. 뭐 본부장은 굉장히 캐주얼하게 얘기했어요. 막 되게 심각하게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왜냐면 그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그분한테는. 납득할 수 없었던 인사결정. 게다가 팀장에서 다시 팀원으로 일하라는 회사의 통보에 진아 씨는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9년, 여전히 의미 있는 경력을 이어오는 진아 씨. 하지만 그날의 선택에 대해선 계속 미련이 남습니다. 좀 한 10년 차, 뭐 여자 30 중반, 뭐 이때까지는 일을 가장 많이 할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뻐요. 조직에서 보면은 좀 더 위로 올라가는 여기서 이제 확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선을 넘기지 못하고 이제 성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어떤 의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사표를 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나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내가 그만뒀는데 나의 선택이었는데 이 억울한 느낌은 뭘까? 실력 있으면은 다 올라갈 수 있다면서 그러면 나한테 일어났던 일은 뭐야? 사실은 그냥 선택당한 거구나. 내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선택을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상황이. 사표 쓴 게 아니라 사표 당한 거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전히 직장 내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은 여성들을 이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리급 이상 여성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반 가까이가 급여와 승진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인사 정책이나 어떤 회사의 분위기가 여성으로서 내가 여기서 승진하고 성공하기에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업적이 평가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것이 객관화되었을 때 여성들이 덜 차별받고 훨씬 더 좋은 성취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임원 3.6%. 이 한계를 넘어서려면 어떤 노력을 더해야 할까요? 경영자의 마인드 그리고 그에 따르는 갖춰진 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마련이 되었을 때 여성 인력들이 사실 좀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저는 어떻게 하면 저 직원이 당신의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겠느냐를 적극적으로 다가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 선택이잖아. 너가 결정한 거잖아. 마음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 만들었잖아. 골라서 써. 이거 되게 수동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면 회사라는 조직에서 개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뭘 도와주면 당신이 일을 이어나갈 수 있지? 라고 먼저 물어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게 변화인 것 같고요. 변화되지 않은 거는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
마인드셋, 우리의 문화, 그리고 그런 사회적 패러다임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자본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여성 인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투자 회사들도 여성의 기업 참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여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 성장에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통한 여성 참여율을 높이면 부가가치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The World Bank Group just did a study that we've just released that shows that if we can reach gender equality in lifetime earnings, we can increase the wealth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by about $160 trillion, which equals about $24,000 per person in the 141 countries that we did the study. So it means that we're leaving wealth on the table if we don't actually increase investments in women. So productivity gains. 국내 일부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여성 인력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소수입니다.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구하면서 성다양성 지수를 개발하고, 그리고 성다양성을 잘 확보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money talks, 돈이, 자본주의에선 돈이 움직이는 게 결국 많은 것을 결정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돈이 젠더라는 렌즈를 끼우기 시작했다라고 봐야죠. 아직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합니다. 아직 변화가 더딘 사회 속에서 여기 스스로 열망을 이어가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조직에서 이탈한 여성들이 만든 스타트업. 2년 만에 직원만 80명이 넘고 최근 30억 원이 넘는 투자를 받았습니다. 직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6개월 전 이곳으로 이직한 현지 씨. 그런 패키지 상품들도 혹시 같이 표시되나요? 오래 일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선택했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기획하는 업무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앞으로 버텨나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아마 주변 분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회사 동료들은 여성의 경력을 이어가는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사회가 이런 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구조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있는 조직에서 그런 환경들을 내가 만들어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면서 사직서를 바로 냈죠. 그렇게 제가 힘들었던 상황을 정말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약간 그런 상황도 결국은 그 바닥까지 다 이해를 하는 여자 선배들이나 여자 동료들인 것 같아서. 저도 크던 작건, 그렇게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임원을 계속 꿈꾸고 있고요. 이 다음에서도, 그 다음에서도. 그래서 더 지금을 더 값지게 더 달리고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조직에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여성들은 스스로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지 씨가 찾은 이곳은 여성 직장인 커뮤니티 모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하는 여성들 중심으로 자신의 경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합니다.
절실하지만 만날 수 없었던 롤모델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얻고 일에 대한 열망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습니다.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현진님은 자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개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게 뭐예요? 현진님이 생각하는 나를 구성하는 주요한 키워드가. 긍정? 제 캐릭터는 일단 한번 시도해보는 거. 무조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은 그냥 먼저 시도부터 하고 좀 저질러보는 타입인데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특히 한국에서 지금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나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롤모델, 그다음에 내가 비교적 안전하고 덜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와 기회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아마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는데 단지 용기를 주고 뭔가 힘을 내게 하는 것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솔루션의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맨날 갈증 느끼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 듣고 싶었던 것들을 같이 나누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2019년 여기 새로운 출발선에 선 여성들이 있습니다. 각자 꿈꾸는 일과 비전을 안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열망을 펼치게 될 그들. 과연 이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공을 살려서 회사에 들어가고 나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그런 커리어적인 성공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어쨌든 전문가가 되는 거, 멋진 사람이,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번에 영업으로 입사를 했는데 영업으로 정말 커리어를 잘 쌓아가지고 영업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영업 임원까지 가겠습니다. 영업 본부장까지 갈게요. 스스로의 꿈을 이어가는 여성들, 그리고 이를 응원하는 당신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모아진다면 모두의 열망을 펼칠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요? 일이라는 거는 정말 제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거? 저에게 일은 그냥 또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저의 키워드는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나의 동력이 되었던. 목표요? 목표는 없는데요. 전 최대한 길게 다니는 게 제 목표고. 왜냐하면 제가 최대한 길게 다녀서 관리자도 되고 임원도 되고 했잖아요. 최후의 선택이겠죠. 어쩔 수 없이. 고민 100번 넘게 하다가 마지막에 의사결정하는 거겠지만 그게 회사 안이든 바뀌든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라. 절대 단절되지 마라. 꼭 내뿐만 아니라 나의 뒤에 오는 어떤 후배 여성들을 위해서도